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피해자와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이 5.18 학살자이자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죄한 건데요. 5.18 민주묘지와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방문하는 등 사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우원 씨가 5.18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5.18 유족에게 할아버지 전두환의 학살 행위를 사죄하고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과 처음 마주한 기자회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이자 5.18의 주범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죄인이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어봤다가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5월 영령의 묘비를 자신의 겉옷으로 닦은 전 씨. 최초 사망자 김경철 열사와 5.18 사형수 정동열 이사장의 묘소 등을 차례로 찾아 묘비를 닦으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5월 영령이 묻혀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전 씨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묘지에 묻힌 5월 영령들이라며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전 씨는 80년 5월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찾아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18 당시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5월 어머니들은 사죄해줘서 고맙다면서 전 씨에게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겁나 무서운 엄마들이요 사실은. 하여튼 전두환이 젖자만 뜯어도 사지 떨고 쥐어 뜯어불고 싶은 심정인데. 전 씨는 5.18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5.18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 씨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오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학살 만행의 책임자 전두환의 손자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전 씨가 다녀간 곳곳에는 전 씨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응원이 이어졌고 전 씨가 가해자들의 사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입을 떼자마자 객석에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21일 도청 집단 발포 때 부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가 반갑네. 얼마나 속이 아팠겠는가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우리 그렇게 죽을 때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어.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4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머리 숙인 적 없던 그 가족이었지만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전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전두환이 손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순자 씨를 비롯한 다른 직계 가족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은 전우원 씨의 행보를 용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투를 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수고를 하세요. 전 씨가 5.18 상처를 간직한 공간을 찾았을 때 시민들은 걸음을 멈췄고 전 씨를 시작으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죄가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못했던 것을 와서 사죄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했고 정말 애틋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게 이제 시초가 되어서 더 그 전 국민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왜곡된 그런 것들을 풀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씨의 방문을 너그럽게 받아준 5.18 피해자와 시민들. 광주 시민의 따뜻한 용서가 다른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일이면 프로야구 개막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한층 탄탄해진 전력을 앞세워 통산 12번째 우승 도전에 나서는데요. 개막 직전 초대형 악재가 터진 어수선한 상황에서 2년차를 맞은 김종국 감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멈춰섰던 기아 타이거즈. 올해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겠다며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고 외국인 투수 영입 등 선수단도 비교적 내실 있게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투수진에서는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새 외국인 투수 션 앤더슨과 5선발 자리를 꿰찬 신인 윤영철, 여기에 중간 개투진의 김대유 등이 올 시즌 기대해 볼 만한 새 얼굴들입니다. 타선에서는 2년차 김도영의 활약 여부가 기아의 올 시즌 성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새 식구가 된 포수 주요상과 내야수 변우혁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외야는 오는 6월 최원준의 복귀까지 예정돼 있어 주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진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우는 선수들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다른 선수들이 훨씬 더 그런 자리를 잘 메워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단장의 불명예 퇴진과 이에 따른 현장 최고 책임자의 공백은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이 이 같은 악재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지난 시즌 우승팀 SSG를 상대로 개막 원정 2연전을 치르며 홈 개막 경기는 두산을 불러들여 다음 달 7일부터 주말 3연전으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산골 마을이나 섬처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해주고 이발이나 염색 등을 해주는 전남 행복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문화방송 최다운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가버려. 조용하던 마을에 흥겨운 우리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행복버스와 함께 온 도립국악단의 공연에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다양한 진료도 이뤄집니다. 행복버스 내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실까요?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허리에 협착증 있고요. 아프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원을 가기 힘들었던 어르신들. 전남 행복버스는 이제 기다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다 80 넘었어요. 그런데 걸어도 잘 못 다니더라고 하겠어. 해준 게 얼마나 좋소 편리하고. 나는 혈압 같은 거 지은 것이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 딴 병원에서 잠깐 하고 마는데 여기는 세밀하게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버스에는 보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미용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꾸러미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부터 손톱에 색을 칠하는 분들까지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전남 행복버스가 운영을 시작한 것은 2년 전. 지금까지 124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행복버스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기초건강검진 등을 포함해 복지, 문화, 서비스와 함께 장흥영화관 등 20여 종으로 확대하여 종합선물 세트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어르신들을 위해 달려가는 전남 행복버스. 전라남도는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운영 횟수도 주 4회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개막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관람객을 맞습니다. 2013년 박람회 이전부터 계획이 세워졌고 민선 8기 순천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기도 한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준비 과정을 최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정원 박람회는 2013년 첫 번째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에 10년 주기 정기 행사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던 행사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정책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2013년 정원 박람회의 10주년 기념행사로 일찌감치 준비가 시작된 셈입니다. 2019년 정원 박람회 재개최 방침이 결정돼 곧바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고 2020년 7월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구상해온 핵심 콘텐츠들이 추가되면서 이번 박람회의 큰 그림이 대대적으로 수정됐고 오늘까지 9개월 동안 대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주어졌다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교통수단을 완전하게 시내 내부에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2013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번 정원박람회의 목표 관람객 수는 800만 명, 박람회장 전체 면적은 193헥타르, 총 사업비는 2,0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정원도시 완성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생태도시의 모델을 충분히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하늘이 만든 정원 순천만, 사람이 만든 정원인 국가정원 두 개를 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순천으로 오십시오. 새로운 미래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내일 아침 그 문을 활짝 엽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인 내일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정원 박람회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오늘 개막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기 시작하는 내일 호남 지역 MBC 3사는 특집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의 표정과 이번 박람회의 의미, 또 7개월간 펼쳐질 대장정의 이모저모 등을 심층 분석해 보도합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에 저항했던 홍남순 변호사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오늘 홍 변호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 4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9명에 대해 무죄 처분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당초 박 장관은 내일 이 할아버지를 찾아 정부의 해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이 할아버지 측은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